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이 해제가 된 지 3시간 후인 새벽 4시까지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해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 머물고 있었지만 공관으로 복귀를 했다면 체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게 국회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내란 등 관련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게 더 중요해진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기 내지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읽히는데요. 대신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여야가 모든 정치 사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 발을 뺀 듯한 느낌인데요. 한 대행의 이런 말, 지역에서는 어쩐지 기시감이 듭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무책임한 전략까지도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2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은 석유화학과 철광산업의 불황 속에서 지역 국가산단의 영업 부진이 지역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내년이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 있는 LG화학 SM공장은 석유화학 제품 수요 부진과 함께 중국 기업들의 공급량 증대에 따른 시황 부진으로 가동이 벌써 8개월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NCC 2 공장의 매각도 중동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고요. 예. 문제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영업 부진은 여수시의 지방세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여수시에 낸 지방세는 567억 원으로 지난해와 2022년에 비해서 무려 1,000억 원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포스코가 있는 광양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광양 국가산단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지철소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광양시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78억 원입니다. 네. 지난해 150억 원 대비 절반이고 2022년 876억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거죠. 그러니까요. 일선 자치단체들도 지금 대책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와 여수시는 전남도와 그 협업을 해서 화학 제철 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공모 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증액 방안을 추진하고 또 신규 투자 사업 가용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가 하면 지방 교부세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모두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정적인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또 이런 매출 석유화학 단지랄지 이런 데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석유 철강업계의 극심한 불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환율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더욱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1분기 국내 수출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난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고요. 예.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수 광양산단 중추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에 원자재를 비싸게 사들여 왔지만 중국의 저가 수출에 밀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영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철강 업계에도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또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욱이 그 광양 지역 2차 전지 업체들은 100% 원자재를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올해 3분기까지 여수 산단에 입주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여천 NCC 공장 가동률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부진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산단에 대해서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또 지역 산단의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남도가 전담 부서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안도글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점검단 회의에서 여수 산단을 산업 고용 위기 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석유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정책 자금 지원, 고부가 가치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또 자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같은 당 이현주 의원도 여수 석유화학 단지와 포항 철강 단지를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마 광양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만약 근데 예. 된다면요. 이현주 의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지역 화폐도 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조계원 의원도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조속한 산업위기 대응지역 선포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도 조계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같은 내용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인허가권자인 정기명 여수시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소재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업계 관계자 2명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장님이 해당 간부한테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오늘 간부회의 때는 한치의 의혹이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경찰은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8일 여수시청과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예.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를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은 여수시가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대상인 건설사 2곳을 대상으로 심사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항목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진 점 등을 수사 중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도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수 시민협 또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시민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에서 특혜, 부정 이런 개입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들 단체는 경찰은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내부 감시 체계와 함께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후 언더독 토론 시간에 정 시장의 입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왜요?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인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예. 네,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또 생일이 지났는데 또 생일 파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 생일이셔서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잠깐 좀 파티를 좀 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저야 뭐 특별한 일은 없고 이제 지금 송년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전남 여성 인권 지원 센터 거기도 송년회를 했었는데 예. 일반적으로 송년회를 하면은 그 활동가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입서자분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 낮에 점심도 같이 먹고 그래서 한 5시까지 그래서 장기자랑도 하시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뭐 작은 선물이지만은 15,000원짜리 선물 준비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네. 나눠주니까 또 좋아하시고 또 좀 그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훈훈한 연말이네요. 예. 예. 백성호 의원님은 인사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이거 뭐 서로 인사하느라고 지금 제대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한 네.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희들은 이제 2차 정리에 다 마무리했고 특히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예. 저희들이 의정 대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이제 광양시 기자협회에서 주관해서 예. 오. 저희 의원님들의 1년간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가장 우수한 의정 활동을 하신 의원님께 의정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네. 안타깝게 제가 수상되지는 않았고, 저 기대했는데. 네, 제가 되지는 않았고, 예, 동료 의원인 그 김보라 의원이 이번에 광양시 기자협회 주관 광양시 의정 대상을 수상을 해서 오. 예, 제가 직접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예. 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실제 저희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어디 가서든지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네, 내년에는 제가 의정 대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최선의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아쉬운 마음도 크셨나요? 솔직하게? 그럼요. 예, 받고 싶었는데 네. 예, 제가 또 우리 동료 의원보다 좀 미흡해서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충분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굳이 한 명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된게 내년에는 더 아닐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연말만 되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올해 우수 시책들을 뽑아서 지자체 10대 뉴스를 발표를 합니다. 성과 발표 너무 좋지만 좀 자화자찬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문지나 설문자료 통계 발표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공개하면 될 일인데 말이죠. 자, 올해 시정 성과의 객관성에 대해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수시 올해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 보니까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15% 할인, 시민 경제 활력 견인, 또 주거 상가 밀집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 등이 1위, 2위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호 의원님? 여수시 같은 경우는 12개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76개의 시정 성과를 성과를 취합하셨더라고요. 예. 그걸 가지고 여수시 국소단장 그리고 시민평가위원회에서 20개를 선정해서 여수 시민들과 그 시 공무원의 각각 2개 집단 표본을 가지고 예. 여론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취합해서 10대 시정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시민들이 와닿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와닿는 그 시정 평가 결과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시정.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좀 핫한 여수 사랑 상품권 15% 할인.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에 딱 많은 표를 주셨고요. 예.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현재 여수시의 그 정병시장 같은 경우는 그 여수만 르네상스 그리고 성박람회를 그 시정의 핵심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수만 르네상스 공무원들이 뽑는 그 평가에서조차요. 예, 여수만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9위를 했고 성박람회 조직이 출범 같은 경우는 평가 내에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엇박자 나는 것이죠.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어허. 이런 점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좀 그런 것은 또 이번에도 그 공무원 집단하고 여수 시민 그 두 표본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이런 그 선정이 되면은 각 부서별로 50만 원 또 포상금을 지급하더라고요. 이 시정을 펼친 그 부서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부 다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300명 공정성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객관성 의문이 있는 거죠. 예. 2,300명 공무원 중에 1,200명이 참석하셨는데 예. 거기에 이 관련된 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각자 본인의 과에 이렇게 그렇죠. 투표를 예. 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예.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굳이 또 이걸 가지고 또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걸 걸어놔야 또 이제 열심히 한 해를 또 해주시니까 걸어놨던 거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양시도 10대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상위권 랭크된 시정에 대한 평가까지 백성호 의원님 쭉 한번 해주시죠. 1위는 뭐였나요? 광양 10대 뉴스는? 네, 그 광양 10대 뉴스 1위는 그 정부 합동 평가 종합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 1위였습니다. 1위였고 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연말 되면은 항상 자치단체별로 그 도시의 10대 뉴스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예. 실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자화자찬이라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예. 뭐냐면 정말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저는 굿 뉴스도 해야 되지만 배드 뉴스도 해야 된다. 그쵸. 좋은 것도 해야 되지만 나쁜 것도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뭐 24년 광양시 10대 뉴스 선정한 과정을 보니까 20개 뉴스를 정해서 그것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20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켜서 예.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공무원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예. 또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나쁜 뉴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선정을 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뭐 뉴스거리라는 것이 늘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시민들이 기억을 많이 하는 뉴스들은 좀 충격적으로 와닿거나 혹은 너무 큰 뭐 사건 사고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 뉴스들은 이 시의 10대 뉴스에는 올라오지 않고 물론 이 제목이 올해를 빛낸 뭐 이런 네. 게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셨습니다. 네. 또 만약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나 사건 사고까지 10대 뉴스에 올라온다면 지금 올라와 있는 1, 2위 뉴스들은 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대 비리 관련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같은 이걸 기사로 다룬 뉴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보다 더 상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차라리 뭐 좋은 뉴스 10개, 안 좋은 뉴스 10개 그런 그리고 것도 괜찮겠네요. 그 과정에서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뉴스를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10대 뉴스 선정할 때 좋은 것 반, 또 안 좋았던 거 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호 의원님도 공감하시나요? 공감하는데 지금 여수 시민협에서 최근에 그 여수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 발표했으면 좋은 그 대비표가 됐었을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 주에 발표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백성호 의원님 말씀한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었으면 또 그런 부분도 어떤 선정에 좀 포함돼 가지고 시행령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두 분과 함께 자화자찬 지자체 10대 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언더독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양 주제 꺼내보도록 하죠. 네.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편성 기준을 비롯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뭐 공공시설 설치 계획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잘 지켰는지 예. 그리고
또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서 예산을 심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2025년도 광양시 1년 예산을 심사를 했는데 25년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 대부분을 저는 승인해준 예산 심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나 각종 언론에서는 예. 광양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아니면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들을 뭐 삭감해서 발목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25년도 광양시 예산은 예. 24년 대비해서 476억 원이 증액된 1조 1,455억 원을 편성해서 시에 제출했고 예. 심사하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 92억 6,63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0.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대폭은 어느 정도 기준을 대폭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나 이 92억의 예산 중에도 또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예.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의회에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라든지 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예. 삭감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삭감된 예산 중에? 예를 들자면은 서울 상주 공무원 주거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예, 다뤘고 예.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급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액씩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도 월 200만 원씩 해갖고 2,400만 원 있었거든요. 예. 이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사업비가 있는데 이제 광양시가 교육발전 특구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25년도 예산이 전체가 한 83억 정도 되고 이 중에 시비 부담 부분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 30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2억 정도 삭감된 것은 그 생애 복지 정책 안내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형물 설치하는 거.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예산. 전체 86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해서 이제 예산이 삭감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삭감 폭이 큰 청년 임대주택 건립 사업 이야기는 잠깐 후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삭감 내역을 보니까 광양시는 92억 삭감됐었는데 여수는 17억, 순천은 61억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삭감된 금액만 봤을 때는 광양시가 좀 대폭이 아닌가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상호 의원님, 내년 여수시 예산은 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24년 본예산 대비해서 250억이 증액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은 여수시가 이번에 37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었거든요. 결국은 감액 편성된 예산이다.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공무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 만약 지방세 수입이 많았더라면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내년도 예산에서 한 17억 5천 정도를 삭감했는데 뭐 특별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예산 과도로 인한 예산 삭감 5천만 원 1억 정도의 삭감을 했었고 예. 다만 그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2억을 삭감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고 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평범한 예산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논란된 예산이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다시 광양시로 넘어가서 광양시 의회에서 청년 임대주택 건립 사업 삭감 폭이 가장 큽니다. 자,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이 청년 임대주택 사업은 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14에서 한 20평 정도의 규모로 행복주택 15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는데 예. 실제 이제 14평이나 20평의 평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큰 평수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도에 당초에 계획된 평수보다 조금 더 평수를 넓혀서 전체 세대를 25평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게 계획이 좀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당초에 150세대에서 110세대로 줄었고 예. 사업비는 220
329억인가에서 329억으로 한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4년 한 11월경 최근이죠. 최근에 여기서 고급형 또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조금 고급을 넣어가지고 예. 이걸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29억 원의 1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예. 세대 수는 변함이 없는데 529억으로 200억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짓겠다라고 공공시설 설치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예. 이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110세대에 529억 정도라고 하면 한 세대에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 터무니없이 너무 지금 세대당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광양 지역 같은 경우가 미분양 아파트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내에서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예.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리모델링해서 뭐 그거는 이제 오래된 건 리모델링일 거고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건 새 아파트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를 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승인 받은 것은 329억인데 예. 200억을 증액해서 529억으로 11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니 의회 내에서는 좀 문제 제기가 많이 그것은 있었다. 부결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결이 됐다. 예. 안건은 부결되었고 예산은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이제 지방채 기금을 좀 발휘합니다. 예. 발행해서 예. 51억 정도의 기금을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5억 해서 한 56억 정도가 삭감된 게 가장 큰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안도 같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이제 거죠? 지방채 발행한 것은 51억 7,500이고 예. 여기에 우리 순수 시비가 들어간 5억이 더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56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광양시의 청년 행복 임대주택 사업은 시장의 또 청년 행복 공약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시는 이거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의회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이게 민선 8기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은 20년도에 죄송합니다. 2020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시장은 2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죠. 네. 물론 과정에서 조금의 이제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대표 공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 한 세대에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예.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 맞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 삭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이 어떠세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329억 당초에 의회에 승인받은 329억 사업을 하기 위한 거였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529억 그러니까 평균 25평짜리가 아니고 평균 29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예.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에 이게- 의회에서 승인 받았을 때는 329억 25평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529억에 29평짜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거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예산 삭감 이렇게 광양시 의회와 또 시에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호 의원님은? 가장 큰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청년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삭감하시기는 하셨는데요. 네. 그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영 아파트를 임대를 내고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각 세대당 리모델링비는 이제 부영 아파트 좀 비용을 대주고 예. 시는 임대 보증금을 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고 그 미분양 사태를 벌어지고 있는 게 광양시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 여수시가 만약에 광양시가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그 땅에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광양시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아쉬운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양시 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이상우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여수시가 여수 산당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21년부터 2,1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소재지구 택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 분양을 최고가 경쟁 입찰이 아닌
공동주택용지 분양 설계 공모를 통해서 택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전남 경찰청에 접수가 되었고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여수 씨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네. 급기야 정기명 시장과 관련 공무원, 건설업체 그리고 브로커가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수 소재지구 택지 개발은 민간 사업자 선정에도 불공정 또 밀어주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번 사건은 그 탈락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H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이게 지금 분양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가장 예. 중요한 게 선정 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중에서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탈락한 업체가 고발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뇌물을 줬는데 업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발이 있었지 않았나. 금품이 오갔다는 특혜 의혹. 의혹을 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기명 시장이 입건됐다는 건 시장이 특혜를 줬다라고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여수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수시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건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좀 의아한 게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예. 이 아까 그 심사위원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209명을 신청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서 무작위로 심사위원 9명을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의아하게 심사 전날 4월 1일 날 심사 이루어졌는데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 공용 개발 과장이 뭐 예. 지역이나 나이 전문성을 고려해서 27명을 임의대로 선정을 해버린 거예요.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당일날 업체에서 나와서 순번대로 전화를 통해서 이 선정위원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통 일반 등기공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수백 명이어가지고 여기서 공정하게 무작위로 추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없는 거예요. 예. 특정 몇 명밖에 예. 없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209명에서 그냥 선정만 했으면 되는 거 무작위로. 네. 근데 거기서 3배수를 뽑아서 27명을 뽑아서 거기서 다시 9명 추출했다?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거. 그 선정 겁니다. 과정 자체부터 네. 그리고 이게 뭐 심사위원 채점한 최종 평가 결과표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선정심의위원회 중요하니까 만약 건설사가 혹시라도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면은 여수시 발주처도 중요하지만은 심사위원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건설사와 뭐 관계된 분들을 많이 거기에다 위원회에다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런 계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찰은 정기명 시장 측근이 알선책이라는 점을 들어서 정 시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한 건데 정 시장은 입건된 사실도 좀 몰랐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어제 여수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네. 압수수색한다는 그런 전화를 전남도경으로부터 핸드폰으로 받았어요. 그러고 알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입건됐다. 여수시장이 입찰을 할 때 항상 그 뭐 잡음이 없이 투명하니 공정하니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문제 제기를 하길래 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현재 그 과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장 측은 본인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 입찰을 할 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의원님? 아니, 당연히 시장이 개입했다면 권력형 비리로 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여러 설이지만은 다양한 브로커들이 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건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뭐 시장이 말씀하시면 결국 모르쇠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자기 본인은 공정하게 지시를 내렸으니 자기 뭐 본인은 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분명히 밝혀지겠죠. 이제 또 불똥이 또 어디까지 튈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 권력형 비리 관련 의혹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경찰청에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뭐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들을 뭐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예. 만약에 그랬다면은 당연히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정부의 수장이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좀 뼈아픈 건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권력형 비리의 원인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연해 있는 정경유착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각종 언론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실제로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경유착의 고리가 안 끊어지는 이유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자금 만들려고 또 뭐 경제인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뒤 봐주고 돈 받고 또 나중에 선거 자금 마련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는 것조차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유권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도시개발 관련해서 항상 그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이너서클끼리 개발 이익을 독점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또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현대 일당 독재이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누이적 외부식으로 여수시를 갉아먹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수 시민들의 목도 있는데 항상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 말고 인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이런 식의 투표를 해야지 여수시가 바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언더독 토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지역의 문화 소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예술교육 그중에서도 연극을 놀이활동으로 활용해서 수업하는 특수교사 정윤희 씨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예술들을 접하게 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자존감이 커져가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 장애 이해 교육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연극 배우로서 또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길러주고 있는 정윤희 선생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기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이자 뮤지컬 동아리 선생님인 정윤희입니다. 제가 사실은 꿈이 교사도 있었지만 배우의 꿈도 있었거든요. 2003년에 이렇게 특수교사로 재직 중이면서 그 교사 연극 동아리 콩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연극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한 3년 정도 연극도 만들고 무대 위에서 공연도 하고 정말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한테 직접 지도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이 그럼 아이들에게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특수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운 연극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CA 옛날에 보면 특별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일반 아이들하고 그 장애 아동하고 같이 하는 특별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일단 조건이 있죠. 장애 학생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같이 어울리면서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 1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장애 학생들도 한 두세 마디는 무대에 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 학생을 둔 어머니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수업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교육 연극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연극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대사를 주더라도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지켜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울마루, 또 전남학생 교육문화회관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자신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 이놈! 지금 사람도 없이 남의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라니
썩어나가지 못해? 나오는 줄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연극을 하다 보면 한 명만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협동심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력.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준 대사가 있지만 자기식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정답은 없다. 모든 친구들이 다 정답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그런 것들을 수용해 줬기 때문에 애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 위에 섰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해왔잖아요.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들도 많지 않았을까.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2022년 여수 송현초등학교 재직 중이었을 때 제가 연극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학년만 했어요. 근데 2022년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5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죠. 1학기 때는 이 35명을 가지고 공연을 세워야 되는데 연극 대본이 없는 거예요. 창작을 했죠. 아이들과 같이 만들기도 했는데 강강술래와 대한민국이라는 그 창작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그 대공연을 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점점 더 애착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전남에 있는 교사 뮤지컬 동아리에 이제 가입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발이 더러운 왕 이 연극 작품을 전국이나 또 전남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제작을 해서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라는 작품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남 교사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몬스터로 만나지.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연극을 할 때 제일 신나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려면은 제작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침 활동 시간에 연습을 한 2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숙련 되게 잘하고 저는 연극을 가르칠 때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것과 또 내가 무대에 서는 건 또 다르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45이 되었는데요. 한 40살이 되니까 앞에 사자가 생기잖아요. 무대에 서고 싶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게 되었는데 제가 5년 안에 여수 무대에 서고 10년 후에는 서울의 무대에 서고 20년 안에는 세계 무대에 서야겠다. 이런 버킷리스트를 쓰게 되었어요. 이게 한국연극협회 여수 지부가 있더라고요. 거기 무턱대고 찾아갔죠. 저 연극 배우고 싶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작은 할머니 역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연극을 해왔고 작년에는 그 아트바슈라고 끼가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동 청소년 담당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연예술이란 이런 거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런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이렇게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꾸준히 이렇게 주도하지는 않지만 이 학생들이 연극이나 뮤지컬들을 이렇게 접함으로써 그 문화예술 감수성을 조금씩 심어주는 그런 제가 매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커서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보여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공연을 보고 나서 무대에 한번 연습을 해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연극 가르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저 하나로 인해서 밝게 웃고 자신감이 뿜뿜 이런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도하고 싶습니다. 여수에서 정윤희 선생님 하면은 되게 연기 잘하던데 그리고 연기 애들 지도도 너무 잘하던데 이런 모습으로 저는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